안녕하셨어요. 오늘 민화에 있는 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민화의 개념에 대해서 좀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나라 절에는 절 저 뒤편에 꼭 예외 없이 산신각 또는 산신당을 그려놨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세워놨습니다. 거기에는 산신이 그려져 있습니다. 산신은 부처님의 제자도 아닐 텐데 왜 이렇게 산신각이 따로 있고 산신을 그려놨을까? 전문가들 말씀은 불교가 토착화하는 과정에서 토착 정교를 수용해서 같이 이제 공존하도록 이렇게 돼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산신도는 전국 어디나 거의 다 예외 없이 거의 구도도 같고 자세도 같고 배경도 같습니다. 또 화풍도 민화풍으로 그려놨습니다. 산신도라는 양식이 따로 있지만 미술 양식으로 본다면 민화풍으로 그렸습니다. 왜냐하면 화유법을 적용해서 그리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그림이죠. 그림 전체 여백이 없고 색으로 가득 채워서 산신이 그려져 있고 그 옆에 호랑이가 있습니다. 파초선을 들고 있고 소나무가 있고 또는 폭포가 있고 절벽이 있고 뭐 이런 산의 전형적인 모습을 나타냈죠. 그런데 응물상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이 산신령이 이 호랑이를 타고 있는 건지 걸터 있는 건지 분명치 않죠. 웬 꼬리는 이렇게 높이 올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호랑이는 이 산신령의 여우 목도리처럼 이렇게 둘러 있는데 이런 것도 경영 위치라든지 응물 상형 이런 것이 잘 안 된 거죠. 또 필선이 미숙합니다. 골법 용필이 안 된 거죠. 이런 그림들이 결과적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민화풍으로 다 그런 그림을 그리니까 민화풍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기적으로 좀 가까운 산신도를 보면은 호랑이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조금 더 약간 입체적으로 보이죠. 약간 입체적으로 화가가 부지불식간 그리게 되는 것 같아요. 이 그림의 호랑이는 거의 동물원에서 찍은 호랑이 사진같이 그려져 있습니다. 호랑이 사진 같다 그 말은 뭐죠? 응물상형이 됐다 그 말이죠. 그리고 산신령과의 관계도 거리 같은 것이 꽤 적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영 위치가 현실적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민화에서 갖춰야 될 적어도 두 가지는 이 그림에서 갖추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그림이 정통 화풍이 아니다 이렇게 여기는 거고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호랑이를 오늘은 호랑이를 비교해서 어느 게 어떤 표현이 더 민화풍의 표현인가? 조선시대에는 이렇게 그린 그림은 한 점도 못 봤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조선시대 민화풍으로 그려진 건 이 호랑이죠. 이 그림은 사실적으로 시각적으로 그린 거고 이런 것은 새로운 표현법이긴 한데 그러면 우리는 이 그림을 민화의 정통성을 두어야 되는지 민화스럽다고 봐야 되는지 우리가 이런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 그림은 산신령이 아예 옷도 하얗고 적송, 등걸이 빨갰던 소나무를 수목 기법으로 그렸고 또 폭포도 좀 마치 진짜 물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그렸습니다. 관념적인 요소도 많이 있지만 특히 호랑이와 새끼 호랑이들은
우리가 동물원에서 점잖게 앉아있는 호랑이를 보는 것 같이 그렇게 시각적으로 사실적으로 그렸군요. 예, 응물상형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예, 정통화에서 추구하는 응물상형과 경영위치 두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민화가 갖춰야 되는 그것을 무시했던 두 가지가 줄었기 때문에 네 가지를 가지고 이 그림이 구성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데, 또 솔가지 같은 것도 보면 민화에서 아직까지 전통적으로 민화에서 그렸던 그런 민화풍의 솔가지가 아닙니다. 이것도 시각적인 응물상형이 된 솔가지죠. 그러니까 이 그림은 6가지 중에 적어도 3가지는 정통화법에서 요구하는 그런 화법을 적용했기 때문에 이런 그림은 민화라고 정하기가 매우 어렵죠. 민화 양식, 우리 민화 양식, 머릿속에 들어있는 민화 양식으로는 좀 위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까지도 이 호랑이도 민화로 넣어야 되나 할 정도로 이 민화도 좀 사실적이고 입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완전히 민화가 아니죠. 산신령을 그렸고 소나무를 그렸고 산도 그리고 어디 폭포도 있는지요. 호랑이를 그렸지만, 그러나 화풍은 민화가 갖추고 있는 요건을 거의 한 가지도 갖추고 있지 않죠. 그러면 이 그림은 정통화냐? 정통화도 아니죠. 완전히 새로운 화풍이죠. 그럼 이런 그림의 이름은 뭘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이름으로까지 남는다면 그때 비로소 한국 미술사에 미술사적 가치가 있게 되는 그런 양식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그림은 호랑이를 타고 있는 산신령 같은데 수묵화 기법으로 그렸죠. 역시 이런 그림도 민화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죠. 그래서 만약에 점수를 매긴다면 민화도 0점, 이 그림도 민화도, 척도 도자 0점, 이렇게 말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미술을 너무 관념적으로만 생각하는 나머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민화도 몇 점 이런 것들이 의아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아야만 민화에 대한 개념, 수묵화에 대한 개념, 채색화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할 수 있다. 그래야 동양 그림이 뭔지, 한국화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개념 정립을 정확히 할 수 있다. 개념 정립이 있어야 그것을 문화로 우리가 향유하고 후대에 전할 수 있는 문화가 되는 겁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